김혜경입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자해공갈단이 딱 떠올랐어요. 스스로 왜 그 몸에 찔러갖고 나 지금 칼에 맞았어 하고 이렇게 내미는 그런 느낌인데 바로 어저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원래 이 부부가 지금 소환을 당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계속 완전히 뭉개고 있고요. 소환 날짜를 계속 송부하는데 네. 김혜경은 응했습니다. 응했고 공개적으로 들어갔고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나오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이건 진짜 난리가 났는데 질문에 그냥 답 안 하는 게 왜 난리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행태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입장문을 밝혔냐면 추석 밥상을 앞두고 야당 대표의 부인을 불러서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면서 이제 추석 밥상머리에 김혜경 이야기를 올리려고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수원지검이 바로 또 입장을 내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3가지 거짓말을 했더만요. 네. 첫 번째는 서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서면 조사를 권했더니 아니 직접 응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날짜도 자신들이 선택을 했고, 또 이거 공개한 게 검찰이 공개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날. 그러니까 또 들어가는 것도 비공개로 할 거냐 그랬더니 공개적으로 그냥 들어갔고, 자신들이 날짜도 정하고 직접 나오겠다고 하고 공개적으로 한 것을 거꾸로 검찰이 부른 것처럼 강제로 불러서 응한 것처럼 지금 그 날짜,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밥상머리 이런 식으로 지금 호도를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프로파간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선동.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네. 정말 전형적 프로파간다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 저 변호사님, 네네. 이게 지금 또다시 이쪽 변호사가 김칠수인가요? 김칠준. 이 사람이 지금 이쪽 변호사가 아니다라면서 또 반박을 했는데, 저는 변호사가 또다시 반박한 입장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네네. 이게 해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냥 검찰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원래 그 이제 김혜경 씨 재판은 끝났어야 됐는데 네. 갑자기 판결 선고 기일을 앞두고 그 수원 지방 법원에서 이거를 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네. 공판 준비 기일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12일에 다시 재판 한번 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네. 이제 수원지검에서 그러면은 아마 제가 그 공판 준비 기일을 내용이 지금 잘 안 나와가지고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공판 준비 기일에 판사가 판결문 쓰려고 했는데 뭔가 좀 미흡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선고기일을 취소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이러한 부분을 보강하라라고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김혜경 씨 불러가지고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요, 네. 서면 조사로도 충분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한테 바쁘시면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우리가 그 질문지 보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갖다가 쓰고 그다음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냥 도장이나 찍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오히려 김혜경 씨가 나가가지고 출석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술 거부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런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검찰이 나를 또 불러가지고 망신 주게 한다 이런 식의 모양을 보여준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공갈한 거죠. 네네. 이거는 어쨌든 9월 12일에 오늘이 며칠이죠? 9월 6일이니까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재판 한번 더 하고 9월 말쯤에 아마 이제 판결 선고기일 또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서로 별도 아닌가요? 뭐가요? 지금 말씀하신 네네. 그 재판은 네네. 저 선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선거 기간 동안 네. 지금 밥 사준 거, 네네. 이게 문제인데, 네. 어저께 부른 건 법인카드, 즉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19년 사적 수행 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배모 씨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부부를 지금 소환하는데 남편은 안 오고 남편은 날짜도 잡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현직 의원이니까 일단 이 김혜경만 먼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른 다른 사건. 네네. 예, 검찰이 지금 부른 건 법카 유용과 네네. 관련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네네. 김칠중 변호사가 또 누구 변호사냐면 저 정진상 변호를 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군요. 예, 올라운드 플레이예요. 어. 그러니까 정진상도 변호하고 저기 이재명 부인도 변호하고 참 김칠중 바쁩니다. 아니 그 왜 그러냐면 김칠준 변호사도 성균관대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아마 김만배하고 친했을 거고 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네네. 김칠준 변호사가 이렇게 그 민주당 쪽으로 그다음 뭐 옛날부터 네네네. 뭐 젊었을 때부터 그냥 이제 쭉 변호사 하시면서 네. 이런 쪽 그 변론 많이 했던 분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하고 뭐 LKB하고 뭐 누구누구하고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쪽 그 뭐 조국 쪽 이렇게 많이 하는 조국도 변호했을 거예요 김칠준 변호사. 아주 호황이네. 호황이네 호황. 지금 뭐 이종근 시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네. 법인카드 그 유용 예, 가지고 불렀다라고 한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법인카드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서면 조사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했거든요. 이걸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아마 요- 몇 번 불렀다가 계속 저기 날짜가 이렇게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럼 서면 조사라도 할래? 그랬더니 아마 아니다 나오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지금 그 재판부에서요. 예. 재판부에서 판사님이 네.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보강하라고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성명 요구 같은 네. 예, 그러니까 그 성명 요구가 좀 있었지 않았나.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명하는 거를 서면으로 내라. 내도 된다. 네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출석하겠다 해가지고 해놓고 난 다음에 본인이 출석했다 그러고 날짜도 본인이 지정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민주당에서는 논평은 어떻게 내놓냐면은 밥상머리 올리려고 이렇게 모욕 줬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자기 그 사람들한테 네네. 이거 무조건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신도들. 어쨌든 한 이거는 겁니다. 저기 돈봉투 수사하고 정반대예요. 돈봉투 수사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출석해 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네네. 아니 저희는 서면 조사가 좋겠습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건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김혜경 씨 대해서는 서면 조사도 괜찮으니까 뭐 바쁘면 그냥 그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씨는 아닙니다 나 저기 검찰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진술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다. 참 이제 웃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서면 요구할 때 그냥 네. 서면으로 하면 되고 서면 안 하겠다 그러면 되지. 왜 굳이 검찰에 오지 말라는데 와가지고 오지 거기에서 않아도 된다. 오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굳이 와가지고 여기서 묵묵부답 하고 갈 것 같으면은 네. 차라리 오지를 말든가. 아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도 만약에 소환할 생각이 있었으면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내보낸 게 2시간 만에 갔다는 거는 뭐냐면 들어가 가지고요. 네. 뭐 이거 쓰고 그다음에 뭐 묵비권 행사 뭐 관련된 내용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거 처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는 예, 형식적인 절차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방 갔다는 얘기예요. 예. 거의 뭐 그냥 그 앉자마자 나왔다. 뭐 네. 이를테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네네. 만약에 그 김혜경 씨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할 거면 네. 검찰이 서면 조사 질무지 냈을 때 거기에다가 네. 진술 거부합니다, 진술 거부합니다. 그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굳이 뭐 번거롭게 검찰청까지 나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런 모습을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위한 것이었다. 예, 그렇죠. 부부가 짰겠죠. 네. 그거 그날- 해가지고 하자. 그날 출두를 한다는 것도 민주당이 흘렸대요 기자들한테. 네네. 그러니까 사진 찍어라. 우리 비공개로 안 들어가고 공개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 부인을 검찰이 지금 겁박을 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려고 또 한 거죠. 개딸들 다 믿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또. 네네. 예,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 네. 말하자면 위안용 예, 예. 멘트를 날려 버린 겁니다. 네, 더군다나 예. 김혜경까지 이제 부창부수입니다. 이재명의 잔머리 잔술도 지금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지만 형님하고 네네. 형수님하고 네. 통화할 때 둘이서 네. 핸드폰 하나 켜놓고 그저 이렇게 뭐야 이렇게 스피커폰 한 것 같아요. 욕할 때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수님이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선 씨의 부인. 이혜선 씨 부인이 이제 예. 뭐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그 김혜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아니 형님 진짜 또 이렇게 아, 말해요. 네네. 아니 형님 이가 계속 정치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있으면 숨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까발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맨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네. 형수님이 하하하 웃었어요. 어이가 네네. 없으니까.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옆에 있다가 네. 야이 집 웃어. 예. 아 욕을 바로.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재명이 옛날에 형수한테 욕했는 걸 왜 했냐 그랬더니 예. 형이 엄마를 네. 때려가지고 예. 너무 분해가지고 예. 전화했을 때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 네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녹취록도 많더라는 거죠. 네네. 뭐냐면 맞습니다. 이재명이 아무 그런 상관없는 것도 상습적으로 형수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냥 XX냐나 음. 그냥 바로 나오더만요. 네네. 예. 직방으로 나오죠. 오늘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와서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검찰 그 이원석 검찰총장 이제 며칠이면 옷을 벗습니다. 네. 사임을 합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김건희 여사 파우치 사건을 지금 이 의뢰를 합니다. 판단을 해주세요 하고 그런데 오늘 2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 대리인이 와서 증언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밝혔고요. 그런데 좀 오후 늦게 나온다 해서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속보로 나왔습니다. 검찰 수심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 권고라는 건 어쨌든 뭐 이 기속력은 없지만 그러나 검찰에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주로 학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법조계의 지금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15명을 뽑아서 지금 판단을 요구했는데 불기소 권고 즉 불기소라고 생각을 한다. 불기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검찰에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수사심의위원회는요. 네네. 그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법대 교수들도 들어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임성근 그 사단장 네. 그때도 경북 그 수사심의위원회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위원장은 경북대 로스쿨 교수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법대 교수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이 위주고 그다음에 일반 뭐 언론인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도 몇 분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강유론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강유론 변호사님이 네. 옛날에 이제 헌법재판관도 하시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누군지 모든 그 웬만한 법조인들 다 아는 네. 그런 뭐 아주 그냥 훌륭한 분이고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결론 이렇게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론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단 말이에요. 네. 네.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네. 왜 발의했습니까? 지금 상황에선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저런 그 처신을 한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왜 사과를 안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그것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란 말이죠. 네. 그런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에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요. 왜냐하면 9월 15일이 임기 만료일인데
다음 주는 그 14일, 15일이 다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13일까지만 일하면 이제 끝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임기를 갖다가 일주일 딱 앞에 놓고 무슨 수사심의위원회냐. 이게 아리까리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강일원 헌법재판관 그 출신 변호사님 그 위원장 모셔가지고 고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건데 네, 이거를 정말, 예. 대법 그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회부한다. 그 다음에 예컨대 민주당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한 제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민주당에서 만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드셨던 거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다 이럴 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존중되어야 해.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이걸로 그냥 끝났어라고 합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더 논란을 갖다가 증폭시키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혹시나 또 뭐 유창훈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진짜 1억 분에 하나 만약에 김건희 여사 뭐 이상한 이야기 논리를 가지고 네. 기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네. 그럼 우리나라 또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갖다가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네. 이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비난받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새로운 검찰총장은 좀 일을 빨리빨리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진짜 바람입니다. 그렇죠. 재판부가 지금 그 사건을 제때 그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지연된 정의도 있지만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석 검찰총장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문재인 관련된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때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 수사를 해야 이 땅에서 검찰에 대한 어떤 신뢰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수심위 결론은? 네, 뭐 수심위에서 결론 나기 전에 사실상 검찰에서 이미 이게 법이 없다. 네. 그 다음에 권익위에서도 네. 이게 법이 없다. 네. 이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데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간 거는 너무 의식을 많이 한다. 네. 기준이 없다. 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서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네. 예전에 얼마 전에도 바로 그 계엄령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보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제보자가 있다고 이재명이 입으로 이야기했던데.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제보자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스스로 걷어들이고 있어요. 예. 말을. 그리고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괴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네. 이런 모티브 하나를 잡아가지고 끝까지 괴롭힐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단칼에 왜 못 자르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갈수록 커지는 문재인, 송기인, 제주 부동산 커넥션 오늘 다 밝혀주겠습니다. 이분과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강차로 특점 오늘 보도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 옛날에 이게 뭐 문건을 통해 가지고 이 본인이 제주도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그 용도와 관련되는 의혹이 네. 커지고 있다고요? 자, 요거를 한번 좀 보시죠. PD님 띄워주세요. 네. 제가 여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요거를 말씀드려요. 네네. 진짜 우리 송기인 신부, 부산 지역의 민주화 대부고 뭐 진보 이 계열의 아주 큰 어른으로 유명한데, 자, 이분이 재산이 많다 적다 퀴즈 내겠습니다. 와, 무지하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부님? 상식적으로 그렇죠. 월급이 그런데 200만 원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떴습니까? 네. 어허.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시나요? 지금 저게 관보입니다. 요게 송긴 신부가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했잖아요. 네. 위원장이 장관급입니다. 와. 그러니까 장관님이셨네요. 근데 장관급 자리를 가졌던 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인사검증, 재산검증 들어갑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했어요. 음흠. 공적으로 한 겁니다. 어허. 노무현 정부 관계기관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저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저분 그 본인 지금 송기인이라고 나오는데 저 위쪽을 보시면은 답이 뭡니까? 전답 그러니까 돼지죠? 저 위에 보면 밭이죠, 예, 밭. 밭인데 네. 저 위에 보면 경남 양산시 나오죠. 논. 예, 네. 전답. 전답이. 밭전자니까 저 답은 논이지. 예. 자 위에 보세요. 지금 경남 양산시 뭐 나오죠? 그렇네요. 자 그다음 또 밑에 또 경남 양산시 나오죠. 오호. 그 옆에 가격 나오죠. 오호. 자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용도가 나옵니다. 네. 저 용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맨 오른쪽에 용도, 맨 오른쪽에 그 전 답할 때. 잠깐만요. 저기 제가 부산 교구라고 나오잖아요. 보세요. 예, 거기. 그렇네요. 부산 교구라고 나오죠. 천주교 부산교구. 예, 뭐라고 네, 나옵니까? 그렇네요. 예, 가액 변동 없음. 예, 그다음 또 두 번째 그 또 다른 양산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또 예, 천주교 예. 부산 교구라고 그렇네요. 나오죠. 예, 예. 자, 그러니까 뭔가 저게 결국 무슨 얘기냐? 저 부산 교구와 관련이 있다는 천주교 재산이란 거죠. 이 쉽게 의미가 말하면. 아니 일단 본인이 소유한 건 맞아요. 예. 그런데 본인 용도나 어떤 그 땅의 특성이 뭐냐고 옆에 그 신고하는 난에 예. 지금 부산 교구 천주교를 써놨어요. 저게 예. 무슨 얘기냐? 요게 바로 이 송긴 이분이 2009년도인가 저에 그 신동아랑 인터뷰한 게 있어요. 예. 여기서 그 답의 1단이 나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양산을 비롯해서 땅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게 같은 얘기죠. 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주교 정관에 카톨릭 정관에 그 신부는 부동산을 가질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사람 그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본인이 얘기했어요. 자, 본인이 예. 기자한테 예. 신동아 기자한테 지금 워딩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자가 먼저 물어봐요. 아니 신부님 치고는 재산이 많던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그 이제 위원장 하면서 재산을 공개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7억 7천만 원이 나왔어요. 와, 그때 7억 7천이요? 2007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 인터뷰는 2007년 이후 2009년, 2010년인가 그쯤 한 인터뷰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송긴 신부 워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참 많아 내 재산 사실은 이렇게 아예 인정을 하고 오히려 지금 양산 땅만 계산해도 지금 그 7억 7천 그거부터 많을 텐데 하고 오히려 재산이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이거밖에 안 추서 공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하나는 실제로 땅이 많다는 건 인정한 거고 땅도 많고 뭐 좀 돈도 꽤 있다는 얘기인데 네. 두 가지 인정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내가 명의는 내 건데 내가 내 관리가 안 되고 내 사실은 내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말을 해요. 내 통장이 38개야. 본인이 직접 그래요? 내 통장이 38개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 통장이 38개 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통장이 38개래. 남 얘기하듯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시민 단체들이 내 이름을 빌려 만든 통장이야. 그래서 그 중에 특히 2억 원이 어떻게 됐다는데 검찰에서 날 부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전화도 안 왔다. 요걸 종합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돈이 좀 있고 통장이 여러 38개나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 나는 사실은 이름만 내 거지 시민 단체들이 마음대로 파갔다 이거예요. 네, 나를 팔아먹었다는 쉽게 말하면 차명계좌라는 얘기예요. 네, 차명계좌. 이것도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예. 뭐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자, 이제 그거는 돈이죠. 두 번째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 본인이 또 이렇게 해요. 양산 땅만 계산해도 지금 7억 7천만 원 했다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 텐데 어허.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어허. 이러면서 그다음에 이 말이 이제 정말 의미가 있는데 가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 못 가지지. 내 재산 중에 토지가 많은데 다 교구 것이야. 야. 이게 지금 본인 얘기예요. 예. 내 재산 중에 토지가 많다. 지금 양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저기 실제로 양산 나오잖아요. 예, 그 양산에 지금 저렇게 다 있는데 교구 것이야라는 건 맨 마지막에 그 용도. 예. 그 용도가 뭡니까? 그게 사실상 교구 거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명의만 내 거지 사실은 교구가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용도에 그래서 이제 양산 땅들 보면 그게 결국은 부산 교구 꺼다내지 부산 교구랑 관련이 있다라고 한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예. 자, 제주도 보세요. 바로 저게 뭡니까? 한림읍 저 명제리 어쩌고 저게 바로 문제의 그 별장 그겁니다. 예. 여기 저- 보면 용도를 피정 및 하계 수련회라고 여기서 돼 약간 있어요. 이상한 게요. 예. 자, 그러면 여기는 제주교구라고 나와야지 정답은. 왜냐면 지금 송기인이 얘기가 뭐예요? 내 재산이 다 토지가 전부 교구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위에 양산 거는 이제 거기가 부산 지역이니까 예. 부산 교구가라고 하면 예. 맞죠? 그러면 이거는 제주 교구라고 적혀 있어야 되잖아. 물론 뭐 부산 교구에서 여기 걸 아니, 소유할 수는 아니 있겠지만 그럼 부산이라고 써야지 교구라고.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용도만 써놨지 저기는 누구 건지를 안 써놨잖아요. 요게 포인트.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부산 교구라고 나오든지 제주 예. 교구라든지 교구가 나와야 그렇죠. 돼요. 소유자가 누군지를 해야지. 아니 왜냐면 지금 본인이 분명히 교구 것이라고 했고 예. 그다음 본인이 지금 양산 땅은 부산 교구라고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제주 교구 아니면 부산 부산 교구라고 교구 적어야 써야지. 될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왜 거기서 갑자기 이 카테고리가 달라져? 그렇죠. 이 위에 거는 소유주 내지 어떤 주체를 썼는데 밑에 밑에는 거는 그냥 용도를 용도만 썼죠, 썼어. 용도를. 요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게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논리는 저거 지금 통긴 신부의 이 인터뷰 내용과 논리로 보자면 예. 저기는 부산 교구 아니면 천주교 부산 교구나 천주교 제주 교구가 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 예.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싹 말을 이 용도를 기록하는 방식을 바꾸냐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요게 아주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피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그러면 저거는 쉽게 말하면 소유주가 교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구라는 말을 안 하고 용도로 전환을 해버린 거야. 기록 그렇죠. 방식을. 나는 소유를 밝힌 적은 없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야. 그런 말을 했어요? 소유를 밝힌 적은.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소유를 안 밝혔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예. 저 서류상으로 지금 갑자기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위에 이상하잖아요. 거는 위에 거는 교구 써놓고 예, 예. 밑에 것도 그럼 교구를 써야지 거기도. 예, 예, 근데 왜 예. 거긴 용도를 써?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이상해요. 그러면 어쨌든 교구가 소유 내지 교구랑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쓰긴 했지만은 예. 그래도 피정 및 사계 수련회라는 거 이것도 역시 종교 용도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피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뭡니까? 리트리트. 예, 리트리트. 천주교 신자들이 조용한데 고즈넉한 데 가서 이제 주님을 기도하는 거, 예. 기도하고 주님 그렇죠. 만나고 이런 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지방 같은데 어떤 뭐 그런 조용한 데 가가지고, 합숙소 예. 시설을 만들잖아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게 예. 이제 피정 무슨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만들다고 예, 예.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종교 천주교 용도로 지금 어쨌든 등록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저기는 저 집은 천주교 종교 활동을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도 나오는 것만 해도 2013년, 2015년, 2019년 다 김정숙 여사랑 가가지고 뭐 전국 구상을 하고 뭐 그렇다고 지금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2019년도에는 대통령이 실제로 가서 대통령 신분으로 거기 가서 휴가를 즐긴 걸로 휴가를 용도로 가서 네. 거기서 자고 네. 그다음에 나와서 음식점에서 그 저 밥 먹다가 네. 어머 대통령님 해가지고 들통이 났잖아요 그때. 아하. 원래는 그거 저 극비리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보도가 됐단 말이야. 음. 그때 청와대 반응이 또 이상해. 그 집에 대통령님은 간 적도 없고 잔 적도 없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그 집에서 뭐 잔 건데 아마 그때 청와대는 그랬겠죠. 대통령의 동선은 보안이다 보니까 그랬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숨기려고 한 것 같은 정황이 들어요. 예, 예. 어쨌든 간에 드러난 건 뭡니까? 지금 분명히 저 집주인 송기인은 피정 및 하계 수련회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근데 대통령 내가 가서 쉬는 게 하계 수련입니까? 그러니까요. 하계 수련은 천주교 신자들이 가서 그렇죠. 거기서 하계 수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천주교 허락받고 갔나? 아니 몰라 뭐 두 분이 천주교 신자인 네. 천주교 신자인 거는 맞지만은 예. 저게 천주교 신자로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천주교 신자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간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냥 저 뭐냐 대통령 휴가 간 거 아니야. 예, 예.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1번 왜 딴 땅은 다 교구라고 쓰고 여기는 갑자기 그냥 피정 및 그 하계 수련회라고 바꿨는가? 그러니까요. 기 방식을 바꿨는가? 1번 예. 서로 또 2번 그거 피정 및 종교 활동용이라고 쓴 거를 봐도 너무나 이상한 게 이상하잖아. 이 집이 쓰인 용도가 종교나 피정용으로 쓴 게 아니잖아. 그럼요. 모르지. 그럼 대통령이 가가지고 나 피정하러 왔다 그런 건가? 그 주위에 네.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서, 캐톨릭 그 신자들이 네. 단체로 피정 얻는 것이 있는지. 그렇죠. 네. 그게 보면은 이게 그리 큰 건 아니에요. 네. 땅이 한 110평 정도 그러니까, 되고 네. 위에 보면은 뭐 그 우리 무태 있는 것과 달리 네. 바람이 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높게 해서 네. 이렇게 지은 시설인데 한 30평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캐톨릭 신도들이 단체로 피정 온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하고 아니 뭐 물론 소규모로 올 수도 있긴 예, 있겠지만 예. 어쨌든 소규모로 올 수 있다고 칩시다. 예, 예.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 어쨌든 종교적인 목적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전국 구상을 하러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쉬러 왔다는 거 아니야? 음. 그리고 대통령이 설마 2019년도에 가서 거기서 종교 활동하러 가셨다는 건 아니야? 그때 다 휴가 왔다 그랬잖아.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되게 좀 그 의아한 것이 네. 저는 건설 부동산 전문으로 변호사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토지와 관련돼서는 뭐 땅야 같은 앱이 있고 네, 네. 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호갱노노 이런 앱이 있고 네. 이런 그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란 앱에 가면은 네, 네. 실제 몇 년 동안 있었던 거래가 싹 다 나오죠. 나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네. 제주도 협재해수욕장 한마디로 비양도 앞에 있는 네. 것들을 실제 매매 관련되는 것들을 쭉 돼 있는데 네. 왜 여기는 그 문다혜가 샀던 집이 안 나와 있지? 아 그렇습니까? 예. 희한하네. 이거 신고를 하면은 공공 앱에서 이렇게 땡겨오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신고는 그 집을 산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를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근데 심지어 의무인가요? 의무인지. 그러니까 왜 그게 아니, 자, 없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문다혜 씨가 이제 샀단 말이에요. 예. 법적으로 신고할 당연히 신고해야죠. 어디다가 신고하는 건가? 실거래가 신고를 세무서에도 신고를 하고 그 지역 등기- 시청이면 시청, 아, 그런 구청이면 신고합니까? 다 신고를 해야 자 됩니다. 그러면 그 어쨌든 세무서하고 시청 등 공공기관이 예. 그 내용을 받아서 지금 이 앱에 띄운다는 거죠. 아니요, 그 신고를 해놓으면은 네. 이런 민간 기업들이 그 공공 데이터를 땡겨와가지고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차단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신고를 했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왜 이게 안 나오지? 그 3억 8천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그렇고 그 지금 제일 의문이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송기인 신부 개인이고 지금 저 뭐 윤건영 의원 이런 사람은 뭐 예.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 그냥 보유하신 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유라기보다는 지금 송기인 신부 말은 보유라기보다는 그거는 지금 저 교구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그런데 또 웃기는 거는 다른 양산이나 이런 데는 교구 거라고 지금 보니까는 다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또 갑자기 저 피정하고 여러 하계 수련회라고 해요. 이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건 본인하고 문재인 일가만 가서 피정하고 여름 휴가 가는 데인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예. 용도가 뭔가? 그리고 실제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대부분 의혹이 드는 게 그거 문다혜한테 3억 8천에 사서 그 돈 어떻게 했는지 이거 캐톨릭에서 밝히면 아, 되잖아요. 캐톨릭에서 이건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송기인 신부가 뭐 보통 신부도 아니고 예. 정말 카톨릭계에서 아주 원로고 그렇죠. 오래 지금 국민한테 지명도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스승이잖아. 그렇죠. 노무현의 멘토, 문재인의 멘토 그렇죠. 이런 신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죠. 이런 거물 신부인데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 거물 신부의 부동산 내역이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카톨릭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맞죠? 예. 네, 맞고 1번. 두 번째, 또 하나. 대통령 내외가 가끔 간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드러난 거지만 지금 문다혜 씨가 아예 거기서 몇 달 살았다는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네? 지금 언제죠? 그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선되기 직전까지 거기 좀 꽤 몇 개월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아니, 제주도에서 저쪽 태국으로 갔다는 예.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예. 피정 및 하계 수련회 시설에 예. 그냥 개인이 저렇게 그렇죠. 장기간 있을 수가 있으면 저게 더더욱 말이 안 되잖아, 저거. 예. 그러니까 저 용도로 등록한 이유 다른 데는 다 교구라고 적었는데 저거는 용도라고 이 용도가 피정과 하계 수련회라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로 적힌 이유. 따라서 저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저 땅만큼은 딴 데는 다 땅이 교구 카톨릭 거다. 예. 근데 요 땅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 관계를 뭔가 밝히기 어려워가지고 소유 관계는 안 쓰고 예. 그냥 용도가 피정과 하계 수련회다 해서 예.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떻습니까? 네. 저는 좀 합리적으로 네. 이 추론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본인 네. 말을. 네, 다른 네. 것들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분명히 네.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부동산 그 실명법에 따르면은 종교재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종중재산이라든가 부부재산은 네.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양산에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부산 교구 거라고 했는데 네. 제주도는 소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용도에 대해서만 써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더불어서 네.
그 최근에 지금 보면은 뭐 각종 부동산 소유 논란에 그 휩싸였던 해민스님 네. 다 내려놓으면 보이는 것들 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네. 아시다시피 캐톨릭에서 김수환 추기경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시면서 돌아가실 때 남겼던 것이 네. 재산이 거의 없었고 네. 실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외투 네. 이런 것만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네. 그 부산 지역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 멘토였다는 분은 네. 네. 저렇게 많은 명의를 가지고 있었나요?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띄워줘. 또 재밌는 게 있어. 그거 다시 띄워주세요. 네. 그 띄워주시면 그 밑에 나오고 있나요? 네. 아, 오늘 저 관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지금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김수환 추기경 자, 돌아가셨을 때 띄워보세요. 보여주시죠. 자, 예. 보여주세요. 자, 빨간 네모 밑을 보세요. 예. 저 밑에 보시면은 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 빨간 네모예요? 아까 빨간 네모 밑에 마지막 칸. 아 그거는 그 재산 가액 변동 없음. 아니 그거 아, 말고 그 밑에. 그 빨간 지금 우리 네모. 멜콩 라이브가 가리고 있는데 아니 보세요. 거기 국민은행 보이세요? 국민은행. 맨 마지막 줄 그냥 맨 마지막 줄. 아예예. 보이세요? 국민은행. 네네. 23 얼마 나오고. 네네네. 아 제일 밑에 네네 맞습니다. 부산은행, 네네. 우리은행. 저기 예금인데 지금 저 송기인 이분이 지금 보세요. 국민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또 밑에 잠깐 보여주세요. 네, 다시 약간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밑에 안 보인다. 거기도 보면 무슨 뭐 남서울 협동조합 어쩌고 막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왜 도대체 이 신부님이 이렇게 많은 여러 군데 은행에 저렇게 있는가? 그러니까요. 요게 바로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38개 예금을 저렇게 많이 갖고 국민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해가지고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 네. 통장 잔고는 1,000만 원도 훨씬 안 되는데 그렇죠. 선물로 샀던 묵주 등 금액을 지불하고 나면 모자랄 수도 있었다라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근데 이거 말이에요. 송기인 신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자 저 예금 있잖아요. 예, 예. 저 예금 저것도 뭐라 그러냐면은 저게 아까 말했듯 명의만 내 거지 내게 아니라는 네. 얘기예요. 저게 예. 시민단체들이 파갔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렇게 그냥 내가 신고는 하는데 예. 저게 다 내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본인이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진짜 내가 가진 거는 차 한 대하고 예. 내 통장 진짜 예. 통장 하나 있는데 150만 원 있다 그래. 150만 원.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신동아 그 잡지의 인터뷰에서 네. 본인이 직접 밝힌 바잖아요. 이건 그대로 내가 읽어드린 겁니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송기인 신부님 내지는 캐톨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협재해수욕장 비양도가 보이는 예, 문재인 그 집, 북켓에 문다희 씨의 집에 지불한 3억 8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렇죠. 그것만 밝혀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그래서 아까 저 오른쪽에 그거 보이시나요? 지금 문제의 그 통장 예금들 예. 그 옆에도 용도가 적혀 있습니다. 보시죠. 예. 그 왜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위로 좀 위로 올려주시면 올려주셔야 되겠는데. 예. 위로 거기 올려주시면. 보면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예. 적혀 있습니까? 네. 그 용도. 제가 보면은 이게 광복사업단체 사업 지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 바로 요거예요. 시민단체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맞는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송기인 신부 인터뷰하고 다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양산도 맞는 거예요. 예, 예. 양산에 지금 아까 답 예, 예. 정답, 양산의 논. 예. 저기다 부산교구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뭐, 이 우리은행이니 무슨 은행이니 잔뜩 나온 거. 예, 예.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광복단체 뭐, 예, 광복단체 사업비. 사업 예. 예, 지출 뭐 이렇게 예, 돼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예. 광복단체 사업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맞잖아요, 다.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쉽게 말하면 시민단체, 통장은 시민단체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산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땅, 토지가 많은데, 예. 다 교구 거라고 했어요. 예, 예. 근데 왜? 하필이면 제주 것만 지금 이 나머지 두 개는 소유 내지 용처가 분명하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야 야. 들고 나가는 거니까 돈이야 실제로 내가 쓴 게 아니고 송기인 사적으로 쓴 게 아니다. 네, 네. 광복단체 쓴 거다 이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예, 예. 그다음 양산에 있는 논 그거 실제로 부산 교구 거야. 예, 예. 이렇게 지금 얘 신고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왜 제주도만큼은 지금 그냥 피정과 학예 수련회라는 용도만 써놓고 용도만 썼느냐? 이건 정말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희한한 거고 또 하나 지금 요거는 어디에 보도된지 모르겠으나 이 88년대 송기인 신부가 어쨌든 문제의 집을 구입했다는데 그럼 교구 명의로 그럼 교구 건데 자기 명의로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그건데 그 시점에 같은 시점에
8일 후에 송기인 아하. 신부가 문재인 이 집을 산 8일 후인 1988년 6월 28일 예.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임야 4,485제곱미터를 와. 4인 공동으로 매입해 지금까지 보유 중인데 와. 이게 지금 토지 그 산자락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거기에다 가까워요. 문제의 집 지금 이 별장하고. 그러면 야. 왜 이 송기인 신부가 정말 이 용도가 수상하고 지금 진짜 소유주가 누군지 정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송기인 신부 말에 따르면 간단합니다. 1번 제주 또는 부산 교구여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지금 관보에 안 썼어요. 그렇죠. 2번 그저 용도로 갑자기 전환했는데 용도도 너무 이상해. 왜? 네. 피정과 학예 수련회인데 지금 보면은 피정 학예 수련회면 종교 활동용인데 네. 문재인 김정숙 내외가 여러 차례 그 집을 그냥 그렇죠. 일종의 좀 휴가 네. 전국 구상용으로 쓴 거. 네. 이런 건 다 보도가 됐어. 그리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네. 거기 꽤 장기 거주한 것도 보이고 이게 지금 피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여기다 하나 더. 예. 그리고 나서 근데 문재인 집 바로 근처에 음흠. 또 불과 그 집을 송기인 신부가 살 때 8일 만에 또 바로 옆에 산자락에 땅을 샀대. 그 인근에 상을 샀단 말이야. 와. 네, 문재인 대통령.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네. 지금 얘기하시는 네. 간접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네. 이 그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상당히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지금 냄새가 나는 거죠. 지금 정황이 나온 거죠. 그렇죠. 이 관보와 인터뷰 내용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이 처음부터 문재인의 것을 송기인 신부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니냐라고 강력히 추정되는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법조인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추정하는 것은 예.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명의 신탁인지 아닌지는 명의와 실질적인 사용 수익 처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네. 사용 수익 처분을 알고 봤더니만 그러니까 하계 수련 및 피정용이라고 돼 있는데 네. 하계 수련 피정을 누가 갔지? 자, 물론 다른 천주교 신자들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다른 네. 사람이 갔는지만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예. 가끔씩은 문재인 부부가 이용을 한 것은 분명히 나와요. 예. 그럼 그분들이 정말 가서 피정과 학예 수련을 한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주위에 네. 지금 언론인들 네. 그리고 또 우리 보수 우파에 계시는 저희도 한번 제주도 한번 좀 가야겠는데요. 아니, 가서 이거 현장 진짜- 아니, 취재 한번 그러니까 해야겠는데요. 이건 제 생각에는 네. 간단합니다. 네. 카톨릭에 물어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1번입니다. 간단해요. 예. 카톨릭에 물어보면 간단히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3억 8천만 원. 네. 3억 8천만 원. 자, 그 돈 어디 갔어? 그리고 어디 써놨어? 어디 갔어?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다 새로 나온 얘기고 다시 한번 또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나온 의혹이지만 이 세 가지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연결되는 의혹이 대표적으로 헐값 매입이죠. 그렇죠. 다혜 씨가 지금 3억 8천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실제로 그 집 만약 제대로 사면 얼마예요? 이게 시세로 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관련돼서 지금 그 디스코란 앱에서 네. 내용이 돼 있는데 예. 이게 보면은 인근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2021년에 한 6억 정도 매매 계약이 된 것들도 있고 네. 2020년에 4억 5천 정도 매매 계약된 것도 있고 네. 그 외에 좀 더 비싼 것 같은 경우에는 15억짜리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집-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평당 지금 이 정도 되면 얼마입니까? 평당 얼마를 한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그 매물 가격에 대한 평균이나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닷가에 바로 있는 그러니까. 그 한 300평 정도 되는 것은 10억이 넘어가거든요. 2020년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분명히 시세보다는 지금 싸다는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왜 송기인 신부가 지금 교구 거를 싸게 넘겼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금 배임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만약 교구 거라면?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음. 누구 건지를 밝히면은 음.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네.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렇게 헐값으로 넘기면 그 자체로 예. 증여세나 여러 가지 지금 세금 포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를 이른바 심각하게 다운 계약서 썼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10억짜리 3억 8천이면은 실질적으로 4억 원 정도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탈한 것이거든요. 증여해 준 거거든요. 증여 의제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뭐 법조인 아니까 물어보면 예. 예를 들면 내가 아빠인데 딸한테 내가 예. 10억짜리 집을 딸한테 좀 넘겨주고 싶으니까 예. 근데 그냥 우리가 거래했는데 2억에 딸이 나한테 샀다. 뭐 예를 들어 예.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그 자금 출처 조사하고 네. 자금 출처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이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금 출처를 조사를 했는데 그 돈이 개인이 온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그럼 그거에 따른 증여세를 포탈을 했다는 것. 나아가 10억짜리를 아들한테 특수관 거래로 해서 5억에 줬다고 하면은 그 5억도 증여로 의제를 해가지고 증여세에 대해서 그 5억의 출처가 엄마 사실은 아빠 돈인데 이거죠. 예. 아빠가 쉽게 말하면 내 돈 5억을 슬쩍 얘한테 주고 네가 나한테 5억 주는 식으로 해서 예. 이걸 넘겨줄게.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그 거래 가액을 전부 다 증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어쨌든 그래도 한 5억이라도 모았어. 예. 그래가지고 일단 아빠가 5억만 받고 10억짜리 집을 줬어. 이제 이 경우는 얼마 어떻게? 그러면은 그 5억을 증여했는 것으로 보죠. 그래서 그렇죠. 네. 10년 그 성인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니까 네, 예컨대 네. 5억 원을 그렇게 증여했다고 하면은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하되 거기다가 증여세를 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경우 지금 보면은 3억 8천이라고 밝히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혜 씨가 그거는 집한 돈으로 했다. 자기 어허. 집한 돈으로 했다. 그런데 지금 또 여기서 검찰이 며칠 전에 별장과 다혜 씨 서대문 사무실과 예, 그리고 부암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면 지금 집한 돈으로 충당을 했다고 했는데 부암동 자택은 뭐예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 살던 집을 그 서씨한테 사위한테 증여했는가 했고 그건 아직 확정된 사실은 확정된 아니죠.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를 추정이죠. 팔아서 이제 태국을 갔었는데 와가지고 또 그 사이에 보암동 저 집이 있어. 그러면은 그 집 한 돈으로 샀을 가능성이 있는데 갑자기 3억 8천이라는 것이 네. 매매했는데 보통 그걸 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자기 돈 내고 일정 부분은 은행 돈을 빌려서 담보대출을 했을 텐데 네. 등기부등본을 해보니까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된 게 없어. 그, 한마디로 잠깐만요. 알로 3억 8천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별장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3억 8천이라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아무 누구한테 신세 지는 일 없이 그렇죠. 그냥 샀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서류만 본다면은. 네. 물론 저럴 수는 있죠. 아빠한테 빌렸다.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막 서류 쓸 수 네. 있지. 그렇지. 그런데 그동안 이자 빌렸으면 공짜로 하냐? 다 그렇습니다. 이자를 줘야지. 맞네. 결국은 뒤에 서류를 조작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마디로 너무나 이상한 것은 지금 송기인 신부의 저 수상한 저 부동산 내역 오늘 뭐 송기인 신부 발언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뭐지? 요 좀 전에 말한 그 38개 계좌 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저 토지들이 다 교구 거라는 게 본인이 일방적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거기 얘기를 하냐면요. 본인이 이래요. 신부는 정관상 부동산 가질 수 없어. 예. 내가 토지가 많은데 예. 다 교구 것이야. 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게 관계기관에서 이게 다 교구 것이야. 과거사 위원장 내가 할 때 관계기관에서 세밀하게 조사했어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송기인 명의 토지가 많은데 다 교구 거다. 요 교구 거라는 요 사실은 예. 과거사 위원장을 내가 할 때 관계기관에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한 것이다라는 예. 얘기예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때 그 정부는 무슨 정부입니까? 문재인이죠. 아니죠. 문재인 아니죠. 과거사 위원장 2007년에 했으니까 어느 정부? 노무현. 노무현 같은 집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사람들 바로 그 문재인 그 같은 집안 사람들이 그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나 연결된 사람들이 예. 송기인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예. 이게 송기인 명의만 송기인 것이지 예. 교구 것이다라고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딴 정부도 아니고 같은 정부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송기인 신부 말이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기관에서 그렇게 인증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제주도 집도 송기인 신부 논리 플러스 노무현 정부 관계기관의 세밀한 조사에 따르면 예. 천주교 교구 거여야 돼요. 그런데 왜 송기인 신부는 다른 거는 부산교구라고 쓰면서 저기만큼은 종교 피정과 학예 수련회라는 상당히 그 일반인들은 잘 알기도 어려운 피정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종교 활동이라고 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단순한 일방적인 주장도 아니고 딴 정부도 아니고 같은 문재인 정부 같은 집단인 노무현 정부 관계기관이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분명히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모든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예. 지금 우리 송기인 신부는 카톨릭 교구 재산을 유용한 거죠. 개인한테 팔았는데 예. 더군다나 자기는 명의만 자기 거지 예. 소유주는 카톨릭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톨릭 예. 교구의 이 정말 멋진 별장을 이거 정말 종교 시설을 활용하면 참 예.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데를 그냥 헐값에 넘겼다? 예. 이거는 카톨릭의 배임 아닌가? 그렇죠. 네. 배임이 마치 저게 옛날에 그거 문제가 됐었잖아요. 윤미향이가 그 할머니 집 피정한 장소 한다고 하면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저 먼 안성에다가 엄청 비싸게 사놓고는 또 그걸 또 헐값에 사가지고 그 차액이 네. 배임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했던 내용하고 그렇죠. 네, 거의 네. 비슷한 거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그 카톨릭에다가 말이죠. 예, 예. 이거 카톨릭 입장에서도 잘못하면은 재산 손실 보신 거예요. 맞죠? 예, 예, 그럼요. 예, 이거를 예. 만약에 카톨릭이 조사를 안 한다고 하면 예, 예. 그 카톨릭의 그 관계 그 담당자도요. 예. 마찬가지로 근무 태만 뭐 직무유기 아닌가? 예, 왜냐면 그렇죠. 우리 카톨릭이 지금 재산 손해 보게 됐는데 예, 예. 카톨릭 담당자들이 그거를 전혀 조사를 안 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 부분 네. 캐톨릭 관계자님들, 특히 우리 멜콩 TV를 보시는 부산 교구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부산 교구의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협재리에 있는 이 부동산 실질적으로 캐톨릭 재산으로 관리되어 왔던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피정 용도로 하계 수련 용도로 써왔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번에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때에 네. 들어온 3억 8천여만 원, 그 돈이 송기인 신부를 거쳐서 캐톨릭으로 들어갔는지 여부 그게 중요하죠.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말한 대로 만약에 3억 8천에 팔았다고 하면 그 돈은 송기인 신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네. 송기인 신부 본인이 그랬어요. 교구 예. 거라고. 그럼 교구에 줬어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근데 그 문다희 씨가 이거를 매수했는 게 정확하게 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2022년 7월이라 그, 예, 예. 그 시점도 참 의미가 있는 게 예, 딱 예. 대통령 퇴임하고 2달 만에 한 예,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비양도 앞에 있는 부동산 실거래 했는 내용을 아무리 찾아도 네. 그 2021년 5월에 네. 그 바닷가에 그 한 3억 6천에 있는 게 있고, 한쪽에 보면 2021년에 거의 6억 원, 그러니까 네, 네, 5억 9천에 매매돼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바다 가까이 있는데 그것이 3억 8천이다?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그래서 있는 그 것 지금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헐값 매수 논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예. 본질은 가장 말하면 저거 실소유주가 누구냐요 지금 한번 그렇죠. 간단합니다 지금 실소유주가 지금 송기인 신부 말에 따르면 교구여야 되는데 왜 그 관보에는 교구란 말은 사라지고 그렇죠. 더군다나 다른 땅은 다 교구라고 적었는데 왜 이것만 갑자기 싹 바뀌어가지고 용도만 써. 예, 용이 아주 이상.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그 용도에 맞춰서 그 집이 사용된 정황도 없어요. 예, 예. 그 당장 지금 어떻게 문재인 내외가 전국 구상과 휴가를 위해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딸은 더더욱 장기 거주를 했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저 천주교 신자들이 종교 활동에 쓰여야 될 집을 개인이 그냥 몇 달 동안 만약에 살았다면은 예, 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빌려준 사람 송기인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예, 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뭐 과거에 그런 일 많잖아요. 무슨 이제 공공기관 여름 무슨 하계 수련 그 공공기관에 이제 지방에 예, 예. 뭐 바닷가에 탁 이렇게 뭐 직원들 위해서 이런 연수소 예. 이런 거에 왜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가족 개인들이 여름에 별장같이. 휴가 별장처럼 이용했다가 예. 나중에 문제되는 거 많잖아요. 많잖아요. 예. 예. 지금 그런 거 아닌 그런 지금 의혹도 그런 그럼 지금 느낌이 할수 아주 있네. 강하죠. 네.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요것은 해야 되고 한 가지 또 희한한 것은 이분이 부산교구 사람이고 다 보니까 부산, 양산 이런데 예. 이쪽에 다 땅을 갖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고 예. 그리고 또 그 실소유주가 부산교구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 왜 갑자기 제주도에 했느냐?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왜 뜬금없이 그러니까 제주도가 제주도야? 소유인가? 그럼 이거? 와, 피정을 혹시 이분들 해외까지는 없나? 모르겠습니다. 해외 교구까지 있나? 해외 교육까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야, 참 이게 송기인 신부님, 야, 좀 재산 좀 밝혀줘 있어. 네. 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진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논리를 보면은 정말 속아 웃다가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웃을 힘도 없어지기 네.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주로 논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털다 자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하면은 자 김건희 여사 3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오는 돈들이 김건희 여사 300만 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뭉칫돈 5천만 원 여기도 예. 지금 헐값 매수니까 이것도 지금 몇억 원을 헐값에 지금 적어도 차익이 발생하는 거라든가. 그렇죠. 여기는 지금 최소 수천에 뭐 웬만하면 다 억대 넘어가는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300만 원짜리 갖고도 그렇게 난리 쳤는데 예. 아니 난리 치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 같은 잣대로 이거 난리 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아야지. 예.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수사를 했으면 됐지. 더가 뭐가 나옵니까? 지금 저 아니 그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 민주당 가지고는. 얘기를요 김건희 특검 여사한테 특검, 예. 김건희 여사한테 대입하면은 예. 김건희 여사 아무 잘못 없어요. 예. 민주당 얘기가 그런 거야. 하다 못해 영부인이 그 돌아가신 아버지 예. 그 친구 지인 그 아버지 생각 나가지고 예. 만나서 개인적으로 좀 얘기 나누고 한 걸 하다 못해 그런 걸 문제 삼는다. 예. 뭐 그런 거 아니야? 그 그렇죠. 아버지 친구가 뭐 알고 보니까는 공작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떠안겨가지고 잠시 당혹해서 갖고 있다가 문간에 내려놨는데 예.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민주당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여사 문제를. 그러니까 정말 그 의혹 제기란 것 자체가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함정에 빠뜨리려고 정말 한 여성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뇌물죄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런 공작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공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받은 뭐 정황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네.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조사하고 예, 예. 뭐 법적으로 당연히 이제 의혹을 해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 저도 여사 검찰 조사 받으라고 판론까지 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썼기 때문에 민주당도 똑같은 잣대로 이런 의혹을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서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말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아니 가족 건드리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라고? 아하. 그러면은 지금 바로 우리 김건희 여사 대통령 가족인데 네네. 가족 건드리니까 민주당이 막 하자는 거네. 그렇죠. 지금 이 논리는요 제 논리가 아닙니다. 문다혜 씨 논리예요. 맞죠? 예. 오케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이 네. 2018년 1월 달에 네. 뭐라고 그 본인 트위터에 썼냐면은 음.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네.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 보복이라고 불린다면 네. 그런 정치 보복은 끊임없이 네. 초고강도로 계속돼야 네, 된다. 네, 네. 그리고 흔들림 네. 없는 적폐청산을 응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요 말하면 할수록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 그냥 예, 본인들이 지금 뿌린 의혹이 예.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발생한 의혹보다 예.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도 분명히 대통령 부인이고 어떤 그 권력에 연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점 의혹이라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 조사 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렇다면은 민주당도 당연히 검찰 수사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는 거는 본인들의 한 말을 스스로 부정할 뿐더러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걸 했는데, 자,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만 해당되나? 저기다가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맞죠? 강제 수사가 구속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거기다가 경기도 지사인 김동연이는 네. 문재인의 영을 거역하는 겁니까? 그렇죠. 문재인이한테 검찰 수사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본인이 그랬잖아요. 예.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예, 예. 저게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이 저런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하나? 네. 문재인이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저거 지우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예, 저것도 그럼요. 뭐 박제돼 있어요? 지금 저 팔로우 한 사람 많고요. 예. 지금 아무리 지우려 그래도 이 정권 특징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팩트 자체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게 무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거는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조사하는 거는 검찰의 진실규명이라 그래요. 그럼 자기에 대한 얽힌 의혹을 근데 검찰이 하는 건 정치보복이래. 그렇지. 왜 남이 조사받을 때는 진실규명이고 내가 조사받게 되면 정치보복이야? 남이 하면은 적폐성사, 지가 하면은 그러니까 정치보복. 이게 뭡니까? 야. 내가 보니까 이건 뭐예요? 내로남불인데 말이죠. 예. 내보 남진인가? 내가 당하면 보복이고 남이 당하면 하면은 진실규명. 진실이고. 네, 아. 진짜 내보남진. 또 오늘 뭐 하나 예, 만들어줬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침해 수준 아닙니까? 이거? 그럼요. 예. 네. 참 저거 쓴 지가 몇 년 됐다고요. 네. 근데 저 참 좋은 말이에요. 지금 검찰이 하는 건 진실규명이잖아요. 예, 예.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문재인이 얘기한 문재인이 겁니다. 또 네. 본인 고대로 받으면 네, 되잖아. 그렇죠. 자기도 진실규명해서 네. 지금 진실이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당신들이. 그럼 가서 받으세요. 조국이 조국 하듯 그렇죠. 문재인이 문재인 하네. 그러네 진짜. 예. 네, 그렇습니다.